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고용을 증가시켰을 때 세액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라고 조특법 제29조 7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조특법이 뭐냐면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 법은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법령 쪽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시면은 국가가 바라는 뭔가를 했을 때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수백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들을 보시면 되게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목을 보면 대략 느낌은 있거든요.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라고 하면 내가 왠지 고용을 좀 증가시키면 세액을 좀 빼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조특법을 좀 보시다가 이건 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 부분만 좀 뜯어가지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제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 제가 법문구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처음인데, 법을 해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글자가 있는데 이 10글자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되게 큰 의미를 두시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총 보시면은 고용, 증대, 기업, 세액, 공제 이렇게 5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고용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고용은 그러면은 뭐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인가? 프리랜서를 뽑아도 고용인가? 비정규직은? 아니면 외국인을 뽑으면 고용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증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증대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20년도 세금을 깎으려고 하는데 깎고 싶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날 정규직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고용이 증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감면을 해줄까? 뭐 증대로 이것도 카운트가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시겠죠. 그리고 고용 증대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개인 사업자만 될까? 법인 사업자만 될까? 아니, 모든 사업자가 다 될까? 뭐 유흥주점도 될까? 사람을 뽑으면 아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기업들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이 될 거고요. 세액 공제, 그러니까 세액이란 단어를 보면 뭐 소득세를 깎아주는 걸까? 법인세를 깎아주는 걸까? 뭐 갑근세를 깎아줄까? 아니면은 뭐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걸까?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공제라는 단어를 봤을 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제가 내야 될 세금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세액 공제를 200만 원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남을 텐데, 그럼 이 50만 원은 150에서 200 빼면 50만 원은 나한테 거꾸로 환급을 해주는 걸까? 아니면 뭐 내년에 낼 세금에서 깎아줄까? 아니면 아무렇지 깎아주지도 않고 그냥 남은 금액은 소멸돼서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겠죠. 이렇게 법문구를 보실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뜯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고용이란 단어를 보면 내가 이 단어를 보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처럼 이렇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생기는 능력이고요.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볼 건데요. 너무 자세하게 뜯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 7항에 나와 있고요. 적용 대상 및 적용 요건을 보시면요,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 여기서 어떤 거를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일용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호텔업, 여관업 안 되고요. 일반 유흥주점 같은 거 안 되고요. 단란주점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관광숙박업은 된다고 하니까 뭐 관광호텔 뭐 이런 거는 되는 거예요. 공제 금액 및 공제 기간 이렇게 봤을 때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중소,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은 2년 동안 더 공제해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원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200원이 공제가 되면 나머지 50원은 뭐 뒤로 공제가 되냐 사라지냐 이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0원이 남았으면요. 내년에 공제해주고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이면 내년에도 남았으면 내후년까지 공제를 해주고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수도권 내에서 중소기업은 청년은 1,100만 원, 청년 외는 700. 수도권 밖은요 더 많이 해줘요. 1200, 770. 이게 7700이 오타가 난 거거든요. 770입니다. 중견기업은 800, 450. 대기업은 400. 그래서 공제기간은 해당 연도 더하기 2년, 해당 연도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시 근로자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상시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안 돼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안 돼요. 또 단시간 근로자, 1년 넘게 일을 하는데 한 달에 60시간 밑으로 일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거든요. 그리고 또 최대 주주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그러니까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이나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랜서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프리랜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파란색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요.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년은 1,100만 원,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는 청년은 1,100만 원, 청년 외는 700만 원이라고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청년일까? 라고 했을 때 15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이니까 14세 안 되겠죠. 30세도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은 빼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를 2년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29세가 아니라 31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보다 더 가는 사람도 있죠. 장교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는 6년 한도 내에서 29세 더하기 복무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여자도 군복무 하면은 이거는 똑같이 빼주니까 남녀 차별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저도 궁금했잖아요. 12월 31일 날 고용을 했으면 그것도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될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말에는 8명이 있었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하루 딱 일 시켰다고 이게 9명으로 돼가지고 1,1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줄까? 그걸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에 종업원 수의 적수를요 12개월로 나눠요. 그럼 월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1월 초에는 9명이 있었는데 3월 달에 1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7월 달에 9명이 됐고 9월 달에는 또 추가적으로 1명을 고용해서 10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2020년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9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적수를 계산하신 다음에요. 나누기 12를 하면 9.08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 적수가 8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계산해보니까 9.08명이면 1.08명이 증가를 한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청년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내가 수도권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1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만 그냥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수험생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거를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과연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법을 다 외우고 들어가냐. 저희는 특히 2차 시험이 서술로 되니까 이 법을 외워서 다 써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 외워서 씁니다. 네, 쓰고요. 2차 시험장 들어가면은 총 종이가 10장이 나오거든요. 한 과목당 10장이 나오는데 하루에 A4 용지로 된 거를 40장을 줘요.
4, 40장을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40장을 전부 다 뭐 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쓰는 거고요. 뭐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을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는 들어가야 꽈락은 면하거든요. 근데 이 외우는 게 되게 그냥 지금 미리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책을 되게 싫어하는데, 만화책도 싫어하는데 슬램덩크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진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슬램덩크를, 똑같은 거를. 한 100번을 보다 보니까 대사가 다 외워지고요. 그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들, 그 강백호의 표정까지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법을 만화책 읽듯이 진짜 수백 번을 읽으면요, 이거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그리고 또 외운다고 할 때 그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잖아요. 한 단어씩 쪼개가지고 외우면 되거든요. 고용이란 뭔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점 정리를 하면, 고용은 프리랜서 제외,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제외, 1년 미만 계약한 사람 제외, 그 다음에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친인척 제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 제외. 고용 증대, 증대는 뭐냐? 매월 말 적수를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전년도 말보다 올해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대로 본다. 그럼 고용 증대 기업은 뭐냐? 외국 기업 안 되고요. 내국 기업인데 개인 사업자 되고 법인 사업자 되는데, 다만 유흥주점, 무도주점, 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이런 거 안 되고요. 뭐 고용 기업 세액은 뭐냐? 소득세, 법인세다. 공제는 무슨 뜻이냐? 공제하고 남으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고요. 대기업은 1년만 해주는데, 그리고 2년이나 1년이 지난 다음에 남은 세금은 사라진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를 법문구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좋은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말 하면 참 창피한데요.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